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지난밤에 엔비디아가 10% 하락을 했고요. 지난주에 계속 AI 반도체 주식들이 하락을 해서 뭐 조금 더 사실 주도주가 엔비디아니까 그 곁다리에 있는 다른 뭐 ARM이라든가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든가 그런 주식들은 더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럴 때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가 오고, 뭐 저도 사실은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도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원칙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최근에 5월 22일,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뭐 몇 달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의 장세는 엔비디아가 끌고 가는 장세고, 다른 여타 AI 반도체 주식들도 엔비디아가 끌고 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원픽으로 뽑을 수 있는 주식은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여타 다른 주식들이 주가의 변동성은 더 컸지만 그 어떤 주식보다 엔비디아가 실적과 가이던스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매크로나 금리 같은 거 얘기를 하지만, 금리가 안 좋아서 기업들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떨어졌던 거고, 금리가 높은데도 주가가 올랐던 거는 금리가 높음에도 기업들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보면은 한 분기도 놓치지 않고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그 다음에 가이던스를 더 높게 제시해준 굉장히 모범 답안 같은 그런, 그러니까 미국 주도주의 모범 답안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요때쯤부터죠. 실제로 주가도 요때쯤부터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주식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차트 안 보고 매매를 하신다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실적만 보고서 매매를 해도 사실은 충분할 수 있는 거죠. 자, 11월 16일 날 요때 22년 11월 16일 때쯤 보면은 이때 서프라이즈가 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더 높은 주당 순이익과 매출을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때마다 가이던스보다 더 높은 주당 순이익과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에도 이 매출보다 이 예측치가 더 높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믿기 힘들 정도로 높은 가이던스와 그리고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요때도 보면은 2월 21일 날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요게 지금 보면은 되게 작아 보이지만 요때로 가서 보면은 74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이때 거의 뭐 10% 가까이 2, 3일 만에 하락을 했었어요. 실적 발표일 전에. 왜냐면은 이 예측치를 만족을 못할 거다, 그리고 가이던스가 더 좋게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공포가 있어서 이날 제가 기억하기로 하루에 뭐 거의 한 6%, 7% 빠졌던 걸로 아는데, 이때 실적을 발표를 하고 다시 또 고공행진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사실은 이날 실적 발표를 하고 780달러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이것보다 밑에 내려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냐면은, 이 예측치보다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당 순이익도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예측치보다 잘 나온 매출, 근데 이것보다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여러 번을 계속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치가 24인데 이게 25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예측치가 이 매출보다 낮으면은 주가는 더 급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다른 반도체 주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뭐 금리나, 그러니까 금리 지금까지 뭐 인하 진짜로 할 거라고 뭐 저도 생각도 안 했고, 아니면은 사실 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지금의 주가의 향방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모든 방향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예전에 물타기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렇게 실적 발표를 했었을 때 올라간
거보다 내려오면은 이때가 사실은 물타기의 타이밍이긴 합니다. 사실 이때 주가 변동은 의미가 없어요. 다른 매크로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실적 발표 때 이거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주식들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영향을 받았었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23%가 빠졌어요. 어마어마하게 공포스러운 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엔비디아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 얘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24년 올해 1월 초부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슈마컴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때 보면은 23년 8월 8일 날 발표한 그 실적이 예측치가 2.76이었는데 3.51이라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하지만 예측이 가이던스가 3.27이 나왔기 때문에 더 높은 기대치를 보여주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지지부진했었는데, 자, 11월에 보여줬었던 이 실적 발표는 굉장히 좋았죠. 왜냐면은 서프라이즈도 나왔는데 가이던스도 굉장히 높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이던스, 뭐 여기는 가이던스를 되게 멀리까지 내다봐 줬는데 가이던스가 계속 굉장히 좋게 나오죠. 그런데 주가가 사실은 너무 많이 올라가기는 했었어요. 왜냐면은 요 1월 달에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다른 것들이 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은 엔비디아가 다 멱살 잡고 끌고 올라온 애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의 적정 가치보다 너무 올라간 애들이 그거만큼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암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월 29일 날 얘가 이렇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때도 굉장히 좋아. 이때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줬는데, 자, 1월 29일 날, 자, 요때 발표를 하고 이때부터 주가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슈마컴이 한 500달러까지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슈마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물타기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잘 안 나오게 되면은 슈마컴이 어떻게 나오든 뭐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월 30일 날 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슈마컴이 잘 나와도 이 주가가 움직임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결정은 엔비디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슈마컴이 500달러 선까지 내려온다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가격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또 많이 빠진 게 어제도 암 같은 경우가 16% 거의 17%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도하게 올랐었던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보면은 요때 2월 7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 이때 하루에 제가 뭐 기억하기로 한 45%인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베스팅닷컴에서 요게 요 수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사로 봤었을 때는 이 매출의 가이던스가 이 824보다 좀 높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78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이 주당 순이익 예측치도 요거보다는 높게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일 텐데 어쨌든 이렇게만 보면 암도 좀 과도하게 내린 거라고 볼 수 있기는 하겠죠. 얘도 만약에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실적과 가이던스가 잘 나오면은 다시 올라가기는 할 텐데, 근데 얘는 뭐 제가 봤을 때 이런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인베스팅닷컴에서 왜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뭐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좀 불안하기 때문에 가급적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얘도 어쨌든 간에 과매도 구간에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만약에 매출이랑 예측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고 자꾸 이런 예측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돌아가는 게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측치가 824보다는 높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테슬라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1.92달러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테슬라가 오히려 좀 더 탄탄하구나.
하방이 조금 더 막혀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테슬라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실적과 가이던스가 좋지 않아요. 자, 요때 1월 24일 날 실적 발표를 했었을 때 어닝 쇼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치가 더 낮습니다. 더 안 좋아요. 옛날에 테슬라가 주가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도, 자, 테슬라의 최전성기는 2020년 초반부터 2021년 초까지예요. 사실 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때가 거의 뭐 기록적인 그 움직임들을 보여줬었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테슬라가 좋은 영향을 물론 이때는 매크로적으로 모든 주식들이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요 실적과 가이던스가 잘 나왔을 때가 뭐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매크로의 영향도 좀 크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20년 4월 29일 날 물론 매출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에 가이던스를 굉장히 잘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높게 나왔었고, 이때는 되게 주식에 관대한 때였기 때문에 이 정도만 나와도 굉장히 잘 됐단 말이에요. 이때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랑 주당 순이익도 굉장히 잘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요때 10월 달에 요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그런데 자, 1월 27일 날 발표를 한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았으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수치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주가가 다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자, 21년 10월 20일 날 자, 주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매출이 쇼크가 나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가이던스를 굉장히 잘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도 0.62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2.36이 나온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근데 계속 지금은 실적과 가이던스가 좋지 않아요. 어닝 쇼크가 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회사 자체에서 내보이고 있는 가이던스가 좋지 않은데, 이거를 지금 살 이유가 잘 없죠. 물론 7월 달 이렇게 뭐 실적까지도 예측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것도 1월 달에 나온 예측치보다, 매출보다 낮아요. 아니면 살짝 높군요. 뭐 이 정도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주당 순이익은 더 낮게 예측을 했죠. 그래서 주가가 사실은 실적표만 봤었을 때는 지금은 사실 투자할 이유가 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는 갑의 위치에 있는데 좋은 실적이 안 나왔는데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주 미래를 봤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사 자체에서 내놓은 예측치가 이렇잖아요. 자,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유나이티드 항공이거든요. 유나이티드 항공이 4월 16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도 했고 주당 순이익도 잘 나왔는데, 여기다가 자, 마이너스 0.57을 예상을 했는데 마이너스 0.15가 나왔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 다음에 예측치가 주당 순이익이 3.76이 나왔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그 항공사들은 약간은 패턴이 있을 거예요. 보면은 이때도 보면은 4월 달에는 마이너스고 이전에도 4월 달엔 마이너스고, 뭔가 이렇게 분기에 회계하는 뭐 그런 게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패턴이 있나 보죠.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오는 것들은 이것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원래 이때는 마이너스가 나오다가 플러스가 나오는 게 원래 패턴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매출도 이때보다 이 예측치가 잘 나왔어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잘 나와서 실제로 이거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때 주가 시장이 되게 안 좋은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6일 날 이때 주가가 뭐 한, 제가 기억하기는 5% 정도 상승을 했고, 이 이후에도 지금까지 한 1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장이 좋지 않음에도 이때 뭐 이렇게 엔비디아라든가 다른 주식들은 다 떨어졌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주식들도 약간의 영향은 받았어요. 모든 주식들이 다 떨어지니까. 지금은 주식은 다 팔자 이런 분위기 같으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실적이 잘 나오는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매크로 때문에 저평가를 받을 때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주식들이 아무래도 기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패턴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23년 마이너스였을 때 22년 마이너스였을 때보다 지금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비자 같은 것도 보면은요, 비자는 지금 계속 이렇게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잘 나오고 있는데 주당 순이익도 4월 23일 날 발표가 되는 게 가이던스가 이전보다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1월 25일 날 발표를 했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거의 실적 발표했었을 때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또 매수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 가지 주식시장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버블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거의 그 전에 실적 발표했을 때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 구입을 하면은 뭐 적정 또 밸류에 매수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다음 주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주식이고요. 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제가 실적이 잘 나왔었을 때 제가 이것도 매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이 결국 TSMC랑 ASML의 실적이 나온 게 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들 게 별로 없기는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때 보면은 사실 TSMC가 24년 1월 달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24년 4월 18일 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요때 1월에 발표한 것보다 4월에 발표한 예측치가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떨어지거나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1월 18일 날의 예측치만큼 돌아왔습니다. 자, 1월 18일 날 발표했었을 때를 보면은 요때 요렇게 주가가 나왔는데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요때는 왜 급등을 했었냐면은 엔비디아가 멱살 잡고 끌어올린 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했었던 게 요때 10월 19일 날 10월 19일 날 실적 발표를 했었을 때 요때쯤이 어떻게 보면은 페어 밸류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빠지게 된 건데 어차피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온 거고, 네, 엔비디아 때문에 얘도 5월 달에 주가의 방향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시 좋아지기는 했어요. 다시 좋아지기는 했지만 요때보다 안 좋아 보이니까 사실은 요게 예측치가 20빌리언이 넘고 이 주당 순이익 예측치도 요때 1.44보다 높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좀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TSMC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네요 라는 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요때보단 잘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요때보다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한 가지 조금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반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네. 엔비디아가 10% 빠지는데 비트코인은 사실 어제 거의 움직임이 별로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감기가 왔고 홍콩 ETF가 승인을 했는데 요때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는데 사람들이 다 급등할 줄 알았었는데 비트코인은 좀 희한하게 조금 뒤늦게 움직여요. 요때 1월 11일인가 요때쯤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었는데 오히려 급락한 이후에 상승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제 채널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한 언제였더라? 요 타이밍쯤이랑 요 타이밍쯤에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요 들어가야 될 타이밍들에 샀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수익권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약에 얘를 실적이 잘 나올 때마다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불타기를 해야 되는 종목인 거잖아요. 엔비디아를 내가 이때 실적이 나올 때만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 평단가가 여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는 내가 여기에
요 좋은 실적에 샀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나쁜 주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부동산 값이 많이 떨어졌지만 10년 전에 샀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엄청난 수익권이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어, 이 좋은 실적 때 샀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렇게 마음이 크게 흔들릴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 고점에 산 사람이랑 실적 발표 때 산 사람이랑 지금 주식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되게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다음 실적 때 그리고 지금 AI 반도체들의 모든 주가는 엔비디아의 5월 22일 날 실적에 심지어는 한미 반도체나 우리나라 하이닉스, 삼성도 이때 분위기가 갈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매크로 변수나 아니면 전쟁 이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 잡음에 가깝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다음 실적과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스닥 및 모든 주식들의 향방이 갈려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시총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뭐 몇 경 달러를 움직이는 그러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